교과서 361페이지를 갑니다. 361페이지. 여러분 361페이지에 가면 경정등기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나와 있는데 이걸 만약에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낸다면은 여러분들 한 장을 잠깐 한번 넘겨보세요. 넘겨보면은 동그라미 6번을 보세요. 6번에 보면은 경정 전후의 동일성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출발은 어떻게 하냐 한번 봐보세요. 우리는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장부가 2개거든. 하나가 등기부입니다. 하나가 지적공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뭐를 배우느냐면은 등기부에 등기된 내용이 실체관계와 일치한다면 문제될 거 있다 없다? 없지. 그 불일치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흔히 말할 때 잘못 적은 걸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입니다. 그걸 바로잡는 게 무슨 등기다? 경정. 그 우리가 지적 공부 있죠? 이걸 잘못 적었어요. 이걸 바로잡는 거는 등록사항 정정입니다. 요거는 무슨 등기? 경정 등기. 요거는 등록사항 뭐다? 정정. 자, 이때 등기 파트든 지적 파트든 잘못 적은 걸 바로잡을 때는 잘못한 사람이 바로잡아야 돼요. 이게 실은 뿌린 자가 그러는 것이죠. 그럼 잘못한 사람은 2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신청인이 잘못했어요. 하나는 등기관이 잘못했어. 이것도 신청인이 잘못했어. 하나는 지적소관청이 잘못했다 이 말. 그러면 신청인이 잘못했다면 뭘래라? 신청. 지적 등기관이 잘못했다면 뭐라? 직권. 이게 뭐다? 신청. 이게 뭐다? 직권.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는 여기서 나온다 이 말. 정리합니다. 이거는 2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등기관이 잘못했다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바로 잡아야 돼. 근데 바로 안 잡아. 안 잡으면 소유자가 바로 잡아달라고 신청할 수 뭐다? 있다. 요게 하나. 2번째는 요게 뭡니까? 직권. 직권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해관계는 있다면 직권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해관계는 있으면 직권을 할 수 없으니까 등기소에서는 소유자에게 통지를 합니다. 통지. 이거 잘못 등기됐는데 이해관계는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너희들이 신청해라. 그래서 뭘 한다? 신청. 요것도 똑같은 거예요. 지력소관청이 잘못했다면 직권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소유자가 바로 잡아달라고 신청할 수 뭐다? 있다. 이해관계는 있으면 직권을 할 수 뭐다? 없다. 그럼 지력소관청에서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가 오는 거예요. 신청해라고. 요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직권하고 여기서 직권을 갖고 시험 문제를 내거든. 근데 이거 제가 걱정하는 건 이 직권이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냥 책에 보면은 363페이지를 잠깐 먼저 보고 가봅시다. 363페이지에 보면은, 자, 그게 중간에 직권 경정 등기의 특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 그럼 자, 여기서 요건을 보세요. 요건을 보세요. 동그라미 1번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2번에 보세요. 2번에 봅니다. 2번에 봅니다. 당사자의 신청 착오에 의한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 등기할 수 없으나 등기관의 가오로 인한 착오 빠진 부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그 등기를 바로잡을 수 있다. 칠판 오세요. 그 그림이 이거예요. 이거라는 말은 신청인이 잘못했다면 뭐래라? 신청. 그럼 직권은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오케이? 네. 등기관이 잘못했다면 뭐라? 직권. 이거는 직권도 되고 신청도 된다. 지금 이 말이에요. 이해됐다 안 됐다? 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통지가 나오거든. 1. 등기관이 경정등기를 죽었습니다. 하였을 때니까 전이다 후다? 후입니다. 그 사실을 이제 한 장을 넘기겠어요. 등기권리자 등기명의에게 통지해야 된다. 이 경우 등기권리 또는 등기무대가 2인 이상인 경우 그중 죽었으면 1인. 자, 1인에게만 통지할 수 있다. 오토바이다. 그럼 3번으로 갑니다. 등기관은 직권경리 전에다가만 동그라미 쳤어요. 그럼 이제 요리 하나만 딱 공부해 봅시다.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요렇게 공부하면 됩니다. 아니, 이거 이해만 해두면 됩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직권이라는 말이 들어갔기
같다는 말은 이해관계인이 있다 없다? 없다. 이해관계인이 없기 때문에 불이익보는 자가 없어요. 그러면 사전에 소유자에게 통지할 필요는 뭐다? 없다. 사전에 법원장에게 보고할 필요도 뭐다? 없다. 그러나 직권경정등기 했다는 말은 내용이 변했다 안 변했다? 내용이 변했으니까 변한 내용은 알려야 된다는다. 알려야 되는데 소유자가 10명이라면 10명 전원에게 알리느냐 1인에게만 알려야 되는 이 말이거든. 결론 직권으로 했다는 소리는 이해관계인이 없기 때문에 1인에게만 해도 돼야 안 돼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두 가지로 할게요.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직권은 안 돼요. 이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성낙서가 들어가면 직권으로 할 수 뭐다? 있다. 여기에 들어가서 성낙서가 뭐하면? 들어가면. 그럼 성낙서가 안 들어가면 직권으로 할 수는 뭐다? 없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요거 맞추면은 공부 잘합니다. 직권 경정 등기는 부기 등기한다. 오덱스타? 괜찮습니다. 아까 전에 여기서 변경 무슨 등기다? 경정. 변경 경정은 일부다 전부 다? 일부. 일부니까 항상 부기 등기가 원칙인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직권 경정 등기는 부기 등기한다. 오덱스타? 언제나 부기 등기한다? 자, 그럼 하나 해봅시다. 직권이죠. 이해관계인이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무슨 등기? 부기 등기. 설사 이해관계인이 있어도 성낙서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들어. 그러니까 무슨 등기? 부기 등기. 그럼 직권 경정 등기는 언제나 부기 등기한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갈로 19 4번에 등기 실행 이렇게가 항상 부기 등기한다. 나와야 안 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거는 시험장에 가면은 이래 놓거든. 부기 등기한다 이러면 그냥 부담 없습니다. 근데 그 앞에다가 반드시 한다. 뭐 예를 들어 언제나 한다 이러면 쫄린다. 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가볍게 넘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 교과서 362페이지를 가보세요. 거기 보면 이제 6번에 보면은 이걸 만약에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 잠깐만 요리를 해보세요. 그럼 요리로 잠깐 해보세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입니다. 실체관계와 일치했다. 실체관계와 불일치했다. 우리가 실체관계와 일치하는 거는 배운다 안 배운다? 그러니까 불일치하는 거를 배웁니다. 그럼 이제 요 글자를 보세요. 요 불일치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전세금이 1억인데 2억으로 잘못 적었다. 이게 일치다, 불일치다? 불일치. 이 불일치합니다. 그럼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입니다. 불일치했다면 그걸 유효로 할 것이냐, 무효로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오케이? 불일치했다면 유효로 할 거냐, 뭐로 할 거냐? 무효. 무효는 그냥 무효입니다. 그럼 유효로 했다는 말은 실체관계와 일치다, 불일치다? 불일치. 불일치니까 수정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네. 이게 무슨 등기다? 경정. 이래 되는 겁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경정은 처음부터 잘못 적은 걸 바로잡는다. 오덱스타? 그럼 처음부터 잘못 적은 걸 바로잡을 때 고치기 전과 고친 후에는 내용에 동일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동일성이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아니 이거 쉬워요. 자, 제발 들어보세요. 잠깐만 이래 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전세 계약을 맺었어. 상식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어. 그러면 전세권 등기했어. 문제될 거 있다 없다? 있다. 문제될 거보다 없다. 없습니다. 그럼 다시 합시다. 갑하고 을하고 전세 계약을 맺었는데 등기는 전세로 해야지. 그럼 여러분들 저당권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와 요거 성질이 같아 다르다? 다른? 그럼 이거는 무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경정이라는 말을 하나만 대봅시다. 100번째에 저당권 등기해야 됩니다. 그럼 100번째에 등기했다. 문제될 거 있다 없다? 없다. 101번째에 저당권을 했어요. 성질이 같아 다르다? 다른? 그럼 이거는 무효입니다. 무효. 그럼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경정이라는 거는 전세 계약을 맺고 전세권 등기를 했는데 전세금이 1억인데 2억으로 잘못 적었다. 기간이 2년인데 3년으로 잘못 적었다. 전세권자 이름을 송윤안대 송윤자로 잘못 적었다. 이런 거 하고 오케이? 근데 전세계약매인데 저당권 등기를 했다는 건 성질이 같아 다르다? 다릅니다. 그럼 이게 전과 후에는 무슨 성이 있어야 된다? 동일성입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이래입니다. 동일성이 있다, 없다, 경정등기 대상이다, 아니다, 이래 문제를 내거든. 그 사례를 보세요. 오른쪽을 보세요. 오른쪽에 보세요.
1번입니다. 이래나 저걸요. 권리 자체를 경정, 갈로 안에 거를 줄 거 보세요. 소유권. 이런 등기를 적었습니다. 저당권. 여러분들 소유권과 저당권은 성질이 같아 다르다? 다르지? 이는 동일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제 두째 줄에 갑니다. 저당권을 줄 것이요. 옆에 전세권을 줄 것이요. 성질이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런 거는 경정 등기의 대상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런 거는 무효입니다. 무효. 그러면 밑에 보세요. 권리자 전체를 할 때 권리를 갑 동그라미 칩니다. 을 동그라미 칩니다.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갑하고 을하고는 사람이 같아 다르다? 다른? 그럼 무효입니다. 무효. 그 밑에 갑하고 을을 동그라미 쳤어요. 병하고 정 사람이 같아 다르다? 다른? 그러면 유효다 무효다? 무효. 이렇게 딱 되는 겁니다. 통과. 그럼 이제 한 장을 넘깁니다. 364페이지입니다. 그럼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말소 등기를 배우러 가거든. 그 말소 등기 배우러 가는데 이 말소 등기가 해결이 되면 공시법 전체가 해결이 됩니다. 왜 그러냐 이럴 때 말소 등기는 사람으로 치면 사망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모든 사람은 죽어야 안 죽어요? 죽어. 그러니까 모든 권리는 말소할 수마다 있다. 이 말소가 해결이 되면은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거라.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키는 있잖아요.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출제인의 시험 문제를 할 때, 자, 요리로 와보세요. 제가 이제 이래 봅시다. 자, 이렇게 봅시다. 여기에 신청이 있고, 접수가 있고, 심사가 있고, 등기 실행이 있고, 등기 완료가 있거든. 요 신청에서 이래 됐죠. 누가 등기를 신청하느냐, 누구 이름으로 등기를 신청하느냐, 등기 신청의 방법이 있고,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여기서 누가 등기하느냐, 요래에서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원칙은 당사자 무슨 죄다 신청, 관공서 뭐다 촉탁 됐죠. 그럼 여기서 단독 신청이 있고 공동 신청이 있다 이 말. 그럼 이제 예외가 있거든. 등기간에 뭐가 있다? 직과 법원의 뭐가 있다? 명령. 그럼 시험을 있잖아요. 요거와 요거예요. 됐거든. 그럼 여기서는 단독이 있고 뭐가 있다? 공동. 그럼 출제인이 시험을 열 때 우리나라 원칙은 공동입니다. 예외가 뭐다? 단독. 그러니까 여기서는 단독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요게 뭐가 있다? 직권. 우리를 괴롭히는 거는 요게 괴롭히는 거예요. 요 직권을 하는 말소가 7개가 있거든. 요것만 알면은 공시법 3문제를 그냥 맞추는 겁니다. 자, 그럼 처음에 의의를 갑시다. 말소 등기란 등기사항의 전부 그것만 딱 줄 것이요. 말소는 전부다 일부다 전부입니다. 그 다음에 대상 옆에다가 모든 등기라고 그냥 써버리세요. 모든 등기는 말소할 수마다 있다. 자, 등기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말소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오세요. 3번으로 갑니다. 말소 등기에 대한 말소 등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요게 우리 올해 시험의 답이었어요. 그 답이었는데,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그 2번을 잠깐만 볼까요? 2번에. 말소 등기의 가등기는 허용되지만 그 권리가 물권적 청구권에 허용되지 않는다. 이리 나오죠. 따라서 계약 해제로 인한 자 죽었습니다. 소유권이 되는 게 말소 청구권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리 나왔거든. 잠깐만 요리를 해보세요. 요거는 뒤에 가면 배울 텐데 그 글자 표현을 요렇게 하면 가등기는 다음 주에 배우거든. 다음 주에 제 표현을 보세요. 만약에 출제윤이 제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가등기란 법에 이르 놈이다.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 담보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예비등기다. 요래 나와. 그럼 여기서 무슨 권을 보존한다? 청구권. 그래서 우리 법에 이르노거든. 청구권이 뭐다? 있는. 청구권이 뭐다? 없는. 장래에 확정될 청구권. 불확정될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시기부 정지조건부 청구권, 종기부 해제조건부 청구권, 종기부 해제 조건부. 이해됐죠? 자, 그럼 시험에 이거 털 수 없어요.
시기부 정지조건부 종기부 이러면 글자를 그대로 써야 돼. 그러면 시기부 정지조건은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법률 효과가 발생이다, 소멸이다, 발생.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이 집을 너 이름으로 해줄게. 정말이세요? 그래. 그러면 가등기 해주세요. 말 돼야 안 돼요? 돼.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용돈을 주겠다. 졸업하고 나서는 준다, 안 준다? 이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확정될, 불확정될 답이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확정될 청구권, 불확정될 청구권. 답이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나와. 그 확정되는 뭐다? O. 불확정되는 뭐다? X. 청구권이 뭐다? 있는. 청구권이 뭐다? 없는. 그럼 청구권이 있죠? 그럼 단독이다, 공동이다? 공동. 청구권이 없죠? 뭐다? 단독. 그럼 단독에는 가등기가 있다, 없다? 없다. 이래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채권적 청구권이냐, 물권적 청구권이냐, 이래 써주면 고마워. 오케이? 네. 그러면 채권적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는 가등기가 할 수 있어요. 물권적 청구권 보존은 가등기가 안 됩니다. 그럼 이런 걸 왜 그러느냐? 물권은 어느 누구에게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등기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채권은 법률 행위를 한 양당사자 사이에는 효력이 있으나 영역이라 우리 제3자에게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가등기를 해야 되느냐? 해.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채권적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는 가등기 할 수 있으나 물권적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는 가등기 할 수 없다. 오도와이다. 오. 출제위원이 요래 시험에 내면 틀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이걸 응용을 하면 이래 놓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게 셋째 줄에 해보세요. 따라서 계약 해제로 인한 소유는 말소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래 놓잖아요. 그게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 말입니다. 옆에다가 화살표하고 물권적 청구권이죠. 자, 여러분들은 민법에 채권적 효과설, 물권적 효과설 나와야 하나요? 나와. 그럼 판례는 채권적 효과설이다, 물권적 효과설이다? 괜찮습니다. 이리 오세요. 자, 이리 오세요. 공시법 수업 시간에 민법을 공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라 보세요. 하나만 알면 됩니다. 하나만 알면. 아니, 여러분들 아는 거예요. 자, 보세요. 1번에 소유자 갑, 2번에 을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자, 그럼 됩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해서 소유권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갑하고 을하고 매매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없다? 그럼 계약 해제했어요. 했다면 자, 됩니다. 말소해야 소유권은 복귀한다. 안 해도 복귀한다. 안 해? 그럼 여러분 이미 이 사람 소유자다, 소유자죠? 소유자. 이미 소유자입니다. 말소 안 해도 소유자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이걸 말소시켜달라고 가등기를 할 수 있냐 없냐 이 말입니다. 계약을 해제했다면 이미 소유권은 이미 복귀했다니까? 했다. 복귀했는데 말소 청구권에 가등기를 한다. 그럼 말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러면 이거는, 죄송합니다.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권리는 이미 돌아갔죠? 돌아갔다는 거는 이 사람은 사용수익 처분할 권리가 생겼다, 안 생겼다? 생겼다. 물건을 취득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러니까 계약 해제가 맞지. 물건이 돌아갔지? 그럼 채권의 효력이 발생했다. 물건의 효력이 발생했다. 물건의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말소 안 해도 소유권 들어간 거예요. 돌아간 거예요. 그럼 이거 가등기 해달라고, 말소 등기 해달라고 가등기 한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요게 물권적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입니다. 그런 거는 있다, 없다? 그러면 시험에 낼 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채권적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는 가등기 할 수 있으나 물권적 청구권 보존은 가등기 할 수 없다. 이런 시험을 되면 틀려서 아무도 없거든. 사례를 바로 들어가 버린 기라. 그러니까 계약 해제로 인한 소유권 이르는 게 말소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허용한다, 허용하지 않는다, 이래낸다 이 말입니다. 허용하지 뭐다? 않는다. 됐어요? 그럼 3번에는 여기 작년도 기출문제 답이거든. 말소 등기에 대한 말소 등기는 인정되지 뭐다? 않는다. 그럼 이제 제 손을 잠깐만 보세요. 우리 법에 있잖아요. 가등기에 또 가등기가 되냐? 부기등기에 또 부기등기가 되냐? 채권자의 채권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냐? 그 다음에 말소 등기에 대한 말소 등기가 되냐 안 되냐 이래 나와요. 그러면 4개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다 됩니다. 가등기에 또 가등기 들어갈 수 있다. 부기등기에 또 부기등기 들어갈 수 있다. 채권자의 채권자도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안다 모른다. 자, 괜찮습니다. 요리해 보세요. 자, 괜찮아요. 자, 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했습니다. 호칭정리 다 해야 됩니다. 갑, 어무자, 을, 권리자. 을하고 병하고 매매해서 등기는 아직 안 가져왔어. 을하고 병하고 매매할 수 뭐다? 있다. 요게 뭐다? 채무자, 무슨 자? 채권자. 아직 등기 안 가져왔어요. 여기서 또 매매할 수 뭐다? 있다. 그럼 이게 뭐다? 채무자, 뭐다? 채권자. 그러면 요 사람을 읽고 하고 요 사람을 읽을 때 호칭이 요 사람은 시작 채권자. 요 사람은 시작 채권자의 채권자. 오케이. 네. 시작. 채권자의 채권자. 이해합니까? 네. 그럼 이 등기는 이리 왔다, 이리 왔다, 이리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돼. 근데 을이 요 등기를 안 가져와. 그럼 이 등기가 넘어갈 수 없지? 그럼 이 등기도 안 되지? 맞죠? 그러면 요걸 누가 안 받아온다? 을. 병이 대위할 수 뭐다? 있다. 시작. 채권자 대위 신청. 병이 안 해. 그럼 정이 요걸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여기 시작. 채권자의 채권자도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이해됐다, 안 됐다? 됐어. 그런데 이거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건 안 된다 할 때 시험에는 두 가지 각도밖에 없습니다. 그냥 말소 등기에 대한 말소 등기를 허용한다, 허용하지 않는다. 이래밖에 시험이 안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결론은 이겁니다. 말소 등기에 대한 말소 등기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소 회복의 등기를 해야 된다. 그럼 요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자 보세요. 자, 이리 와보세요. 1번에 전세가 있어. 2번에서 1번 전세를 말소를 해서 말소해서 말소를 하니까 정답입니다. 말소하니까 깨끗하다, 깨끗하지 않다? 깨끗해.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민법으로 가져옵시다. 왜 1번이 말소가 되느냐? 요새 2번에서 말소시켰기 때문에 말소가 됐지. 맞아요. 그러면 2번만 없었다면 1번은 말소됐다, 안 됐다? 안 돼. 그럼 다시 합니다. 1번의 전세가 이제 2번에서 1번을 말소했어. 했는데 등기관이 착오를 일으켜가 100번지의 전세권을 말소를 해야 되는데 101번지를 잘못 말소가 되는 거라. 오케이? 네. 그러면 잘못 말소가 됐다는 거는 무슨 등기가 잘못됐다? 말소. 그럼 말소 등기가 잘못됐다면 말소 등기를 다시 말소할 수 있냐 있냐 이거다. 그럼 이거는 이제 보세요. 3번에서 2번 말소 등기에 무슨 등기? 말소. 이걸 지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정답입니다. 1번이 왜 말소가 됐냐? 2번에서 말소시켰기 때문에 말소가 됐지. 그러면 2번만 썼다면 1번은 말소됐다 안 됐다? 안 돼. 그래서 3번에서 몇 번을 말소시켰다? 2번. 맞죠? 네. 그럼 1번은 살아나야지. 맞아요? 근데 빨간 줄로 쫙 꺼낸 걸 화이트로 지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화이트로 지울 수가 없지? 그럼 칠판 오세요. 1번에 전세가 있습니다. 2번에서 1번 전세를 했는데 이 말소가 잘못됐다면, 다시 합니다. 이 말소가 잘못됐다면 말소를 다시 말소할 수는 뭐다? 없다. 잘못 말소시킨 등기를 원상으로 뭐시게 된다? 회복. 그러니까 답은 말소가 잘못됐다면 다시 말소하는 게 아니고 잘못 말소시킨 등기를 원상으로 회복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몇 번이 온다? 1번. 무슨권? 전세권. 그러면 시험에는 요래밖에 안 나와요. 말소 등기에 대한 말소 등기를 허용한다, 한다? 안 한다. 시작. 말소 회복의 등기. 거기다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65페이지를 갑니다. 갈로 19, 그 2번에 요건으로 갔어요. 요건에 가면은, 동그라미 1, 2번은 건들 게 없습니다. 그럼 1번에 이번에 됐고, 2번에 보세요. 쭉 끄지 마세요. 부적법의 원인은 원시적이든 후발적이든 실체적이든 절차적이든 가리지 않는다. 이러죠. 그러면 이번에 원인은 불문입니다. 불문. 제가 이런 말을 썼죠. 사람이 사망하는 게 말소다 말소이다. 말소. 사람이 죽는데 이유 있다 없다? 없어. 그러면 그게 자연사를 하든 병사를 하든 사고사를 하든 가린다 안 가린다? 안 가. 시험하고 관계없습니다. 그 대신 자 3번입니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찾았습니까? 네. 그러면 기억에다가 별표를 했어요. 그게 이제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은 있잖아요. 요리라 보세요. 자 이럽니다. 말소 등기가 있고 말소 회복의 등기가 있고 권리의 변경 등기가 있거든. 그럼 출제위원이 시험 문제 낼 때는 1회 냅니다. 보세요. 다시 합시다. 혹시 또 그거 할 테니까. 공시법 시간에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라는 말이 나오면
이해관계의 성낙서라는 말이 나오면 권리의 변경입니다. 구체적인 거는 요 세 가지입니다. 여기서 살을 조금 붙일 수 있어. 그게 판결서예요. 근데 좀 전에 직권 무슨 등기다 경정이다.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할 때도 그 등기에 이해관계는 있다면 이해관계는 성낙서 첨부 해야 된다. 아니다? 해야 해. 그러면 중요합니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잘못했다면 다시 등기관이 잘못했다면 등기는 직권으로 고쳐야 돼요? 안 고쳐야 돼요? 고쳐. 근데 만약에 이해관계는 있다면 고칠 수 뭐다? 없다. 이해관계는 성낙서가 들어오면 고칠 수 뭐다? 있다. 되죠? 그럼 결론은 뭐냐면은 이 네 개는 성낙서가 없으면 등기 안 해줘요. 성낙서서. 요거는 여러분들 아까 전세금이 오르락 내릴 거리거든. 이해관계는 성낙서를 첨부하면 무슨 게 부기등기. 안 하면 뭐다? 주등기. 그럼 성낙서가 없어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시험 문제 답은 이거다 이 말입니다. 그럼 시험에 낼 때, 요거 시험에 낼 때 제 말 들어보세요. 1회밖에 안 냅니다. 말소 등기를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는 있다면 이해관계는 성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어디와이다? 말소 회복 등기를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는 있다면 이해관계는 성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어디와이다? 시험에는 그것밖에 안 내. 그거 얼마나 공부하기 쉬워요. 뒤는 신경 쓰지 안 써도 된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그냥 글자를 보세요. 그 기억을 한번 보세요. 기억. 일어났죠? 등기에 말소를 신청하는 그 말소에 대해 등기상 이해관계는 제3자가 있을 때는 제3자의 성낙이 있어야 된다. 이 지문을 그대로 그냥 쓰는 거예요. 얼마나 공부하기 쉬워요. 맞다. 맞지. 그런데 그러면 거기서 구체적으로 밑에 보세요. 왼쪽에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이랬죠. 시험에는 여기까지는 안 들어가요. 여기까지는. 만약에 들어가더라 하더라도 잘 안 내. 시험에 잘 안 내. 그럼 이제 밑에 1번을 볼까요? 지상권 말소시 자르세요. 지상권 말소시 잘랐죠? 위에다가 주등기라고 썼어요. 주등기.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죠.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부기등기. 그럼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는 무슨 말소? 직권 말소. 무슨 관계입니다? 이해관계입니다. 여러분들 주등기가 없어지면 부기등기도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부기등기 권리자가 무슨 관계입니다? 이해관계입니다. 2번에 옵니다. 소유권 모르는 게 말소시 자르세요. 여러분들 소유권 모두는 1번이다, 1번 아니다? 1번. 1번이 말소가 되면 뒤에 거는 전부 다 죽어버리지. 전부 다 무슨 관계이다? 이해관계. 세 번째 갑니다. 갑에게서 을로 소유되는 게 을의 병에게 저당권이 난 경우 을의 소유는 말소시 저당권의 병은 이해관계이다. 어디와이다? 자, 여러분들 요리 해보세요. 괜찮아. 이런 거랬잖아요. 자, 보세요. 갑, 을, 병 이래 놓는 겁니다. 아니 너무 쉽잖아요.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이에요. 갑이 을한테 매매했어. 그럼 소유자가 누구다? 을. 을은 병한테 저당권을 설정했어. 병한테 저당권. 오케이? 네. 그럼 이제 나중에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됐어. 계약을 해제했으니까 2번으로 넘어갔던 등기 말소에 대한 돼요? 네. 그럼 이게 말소가 되죠? 그럼 이것도 주고요, 안 주고요? 죽지. 그럼 이 사람이 무슨 관계이다? 이해. 그 말입니다. 이해됐다, 안 됐다? 됐죠. 그러면 여기서는 요 말만 딱 기억하세요. 말소 등기를 할 때 이해관계는 있다면 이해관계는 성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어디와이다? 말소 등기에 대한 말소 등기는 허용한다는다? 안 한다. 한 장 넘기세요. 자, 그런데 뒷것으로 갑시다. 뒷것에 갈 때. 뒷것에 갑시다. 보세요. 그런다. 등기를 말소할 때는 등기상 이해관계된 제3자 명의의 등기는 자르세요. 그래가 그 밑에다가 주등기라고 썼어요. 주등기는 등기관이 무슨 말소? 직권 밑에다가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요 말입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무슨 말소? 직권 말소. 그걸 꼭 기억하세요.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무슨 말소? 직권 말소. 다시 합시다. 등기를 말소할 때는 이래 찾았습니까? 네. 그러면 말소할 때는 그거를 잘라보세요. 위에다가 무슨 등기? 주등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있죠? 제3자 밑에다가 무슨 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무슨 말소? 직권 말소. 자, 이리 와보세요. 이해했다, 안 했다? 요거는 조금 이따가 배웁니다. 자, 이리 와보세요.
1번에 전세입니다. 전세의 저당권 설정할 수마다 있다.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부기등. 1의마다 1. 전세의 저당. 그럼 요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도 자동으로 죽어야 안 죽어? 죽어. 그럼 요 사람이 무슨 관계인? 예. 그럼 요 1번 말소할 때 저당권자의 승낙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2번에서 1번을 했다면 이 부기등기는 말소등기 해야 소멸한다? 안 해도 소멸한다? 안 해? 그럼 이미 이거는 권리는 소멸하고 없어요. 그러면 3번에서 1에 1 등기간에 무슨 말소? 증권 말소. 그랬다가 하세요. 통과. 그럼 이제 그 밑에 절차를 내려옵니다. 절차를 내려오면 여기서 이제 하이라이트는 3번에 367페이지에 갈로 열고 3번에 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 그게 하이라이트예요. 됐죠? 그럼 이제 옆에 366페이지를 갑니다. 갈로 열고 이번에 단독 신청인데 이런 거 시험에 만약에 나온다면 5번, 6번만 시험에 놓을 수 있어요. 나머지는 나오더라 하더라도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럼 1번에 갑니다. 판결서니까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소유권 모르는게 말소니까 단독이다, 아니라 단독. 그 소유권 모르는게 밑에 글자에 유권위에다가 앞에 소자를 하나 붙이세요. 소유권. 글자 찾았습니까? 다시 366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에 소유권 모르는게 말소 있잖아요. 그 밑에 유권에 이래 돼 있지. 그 앞에 무슨 자를 붙이라? 소유권. 그 요 글자가 지금 그 생략돼 있지. 찾았어요? 네, 소유권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사망입니다.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냅니다. 안 내는데 사망동으로 인한 권리의 소멸의 말소등기거든. 그러면 사망자가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이리 오세요. 그러니까 자꾸 그냥 예를 잘 기억해놓고 넘겨버리세요. 시험에 안 냅니다. 넘겨버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자, 보세요. 왜 그러냐 할 때 이 글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글자가 들어가 있다는 거는 의무사 권리자 한쪽이 죽었다는 말이지. 맞다. 되죠?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지상권입니다. 지상권은 최단기간에 관한 규정은 있다, 없다? 있다. 최장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다. 영원히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럼 생존 중인도 된다, 안 된다? 영원히도 되니까 생존 중인도 되지. 맞아요. 자, 그럼 이제 제가 합니다. 이 토지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어리 갑한테 갑니다. 친구야, 땅 좀 빌려달라. 말려고 나무 심게 몇 년이나 쓸 건데 나 죽을 때까지 하지. 어리 갑의 땅을 빌려서 지상권 설정을 하면서 지상권의 존속 기간은 생존 중인 동안만 했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래가 지상권 설정 등기 했는데 나중에 30년이 있다가 갑의 이름 앞으로 부고장이 날라갔다. 어리 사망했다고. 그러면 나 죽을 때까지 지상권 설정하기로 했으니까, 사망을 했으니까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끝났다, 안 끝났다? 끝났다. 그럼 말소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예? 말소해야 되는데 두 사람이 말소해야지. 근데 이 사람 죽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어리의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갑이 단독으로 말소할 수마다 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 다음에 367페이지 제일 위에 올라갑니다. 제가 갑니다.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과 말소등기라고 하거든. 그 한자에 공시채고 재권 판결 됐다, 안 됐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푸실 때 어떻게 하냐면 이래 놓습니다. 소재불명, 공시채고, 재권 판결 이래 나오는 거라. 오케이? 그러면은 단독으로 말소할 수마다 있다. 이거 안다, 모른다? 자, 이리 오세요. 제가 설명을 지금 하는 거는 있잖아요. 5번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게 다 알아. 다 아는데, 자꾸 하는 겁니다. 5번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뻥이 아니에요. 저 보세요. 제 말 들어보세요. 자, 아니,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했거든. 이제 수업 시간에 제 말 들어보세요. 갑이 을한테 전세를 줬어요. 그럼 1번에 전세권 설정 등기 을에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를 혹시 또 오해를 살 소지가 있으니까 전세금 반환 영수증입니다. 그 다음에 공시채고입니다. 재권 판결입니다. 그럼 이제 결론을 이야기하면 이거는 안 됩니다. 이게 됩니다. 옛날에는 요게 됐거든. 지금은 안 됩니다. 그럼 자 정리해 봅시다. 갑이 을한테 전세를 줬어요. 이제 집주인이고 세입자입니다. 전세 기간 끝났어.
전세기간 끝났다면 전세권은 소멸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전세금 돌려받고 말소 등기해주면 끝입니다. 자, 그런데 자, 오늘 이제 전세기간 끝났습니다. 그럼 갑한테 전화를 겁니다. 집주인 아저씨, 오늘 전세기간 끝났죠? 제가 이삿짐 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삿짐 빼는데, 저는 지금 제주도에 출장을 나와 있어가, 오늘 제가 직접은 현장에는 못 가고, 이삿짐 센터에서 와서 이삿짐을 빼고 있을 거예요. 그럼 이삿짐 뺄 테니까, 전세금은 제가 계좌번호 알려드릴 드릴 테니까 계좌에 이체 좀 해주세요. 할 수 뭐다? 있지. 그러면 이제 갑이 있잖아요. 집에 현장에 가니까 진짜 집 빼고 있어.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전세금을 바로 안 주느냐면요. 이삿짐 뺀다고 해서 안 뺄 수도 뭐다? 있지. 집을 엉망진창으로 사용할 수도 뭐다? 있지. 그러니까 바로 못 주는 거지. 그런데 가보니까 진짜 이삿짐 빼고 있어. 그 다음에 집을 보니까 정말 깨끗하게 잘 썼어. 그러면 갑이 그냥 계좌 이체 해줬다 이 말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100만 명 중에서 일반인들은 안 해주지. 100만 명 중에서 한 명은 해줄 수는 뭐다? 있지. 요 한 명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제 이삿짐 뺐어요. 그럼 이제 다시 합니다. 어른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삿짐 센터에서 이삿짐 빼고 있을 테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계좌번호 알려드리니까 계좌 이체해 주시고, 전세권 말소 등기는 내일 12시에 등기소 앞에서 만나서 말소 등기 해드릴게요. 계좌 이체 좀 해주세요. 할 수 뭐다? 있지. 그래서 이제 계좌 이체 해준 거예요. 아까 보니까 뭐 깨끗하게 잘 썼거든. 그러면 이제 갑은 12시에 등기소 앞에 가면 돼요, 안 돼요? 돼. 갔는데, 어리죠, 조금만 마음을 나쁘게 먹으면 전세금 돌려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지하 말소 등기 하든지 말든지 약속 장소에 안 갈 수도 뭐다? 있지. 그러면 갑이 어리의 휴대폰으로 전화해야 해요? 해. 어리의 휴대폰에 갑의 이름 떠야 안 돼요? 떠! 안 받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갑은 있잖아요. 어디로 이사 간지를 몰라요. 흔히 말하는 소재불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여러분들 이거 국어 시간입니다. 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전세했다면 전세 계약서 있다 없다? 이제 계약서 속에 날짜 나와야 하나? 그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만료됐다면 전세권이 이미 소멸한 거 없지? 맞아요. 네. 그럼 옛날에는 전세 계약서 들고 전세금 반환 영수증, 전세금을 돌려줬다면 영수증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아. 요걸 가지고 등기소로 가서 이 사람 없어도 등기소로 가서 말소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정답입니다. 갑이 등기소 갈 때는 계약서 들고 간다 안 들고 간다? 들고 간다. 반환 영수증 들고 간다 안 들고 간다? 들고 간다. 그럼 계약 끝난 시점에 돈 줬다는 영수증이 있고 그러면은 등기관이 아래우로 한번 찾아보니까 사기꾼처럼 안 보이거든. 그럼 바로 말소 등기를 해줬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안 돼. 그럼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갑은 을의 소재가 모른다 이러면은 갑은 법원에다가 공시채고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원 게시판에다가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100번지에 전세권 말소 등기를 하고자 하니 이 있는 자 이제기하세요. 이래 써붙이는 게 최고입니다.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 봅시다. 이 법원 게시판에 가서 이런 거 읽어보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최고기간 내에 아무도 이제기 안 하죠? 그럼 판결서 하나 주는 거예요. 이게 재권 판결입니다. 근데 이제 답은 이거죠. 읽어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이런 요식 행위는 거친다 이 말입니다. 한국 사람은 형식을 좋아하잖아요. 맞아. 이런 형식은 거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시험지에 가면은 제 말 들어보세요. 소재불명, 공시채고, 재권 판결 이게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걸 안 내면 말이 안 되지. 그럼 여러분들 몰랐다 치더랍시다. 끝글자에 재권 판결서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단독으로 신청할 수 뭐다? 있다. 그건 뭐 틀릴 리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갑니다. 가등기 말소거든 옆에다가 384페이지라고 적었어요. 384페이지.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384페이지 적고, 자, 요거를 제가 이제 한번 풀어봅니다. 기억으로 갑니다. 가등기 명의는, 자, 적었습니다. 가등기 필정보 인감정명. 되죠? 니은으로 갑니다. 가등기명의 또는 가등기명의 등기사행위는 가등기명의 적었습니다. 성낙을 받아. 성낙서 받았으니까 단독으로 신청할 수 뭐다? 있다.
요 조금 있다가 다음 주에 배웁니다. 6번에 갑니다. 6번에는 390페이지라고 썼어요. 요거는 여러분들 그 셋째 줄에 설정에 대신 저런 경우에 자, 죽었습니다. 가처분 등기 이후에 된 등기. 그러면 제 손을 딱 보면 이제 답은 요거죠. 가처분 등기, 가처분 이후에 등기. 들어본 적 있다, 없다? 있어요. 가처분 등기는 무슨 말소? 직권 말소. 가처분 이후에 등기는 뭐다? 단독 말소. 돼 있죠. 그리고는 다음 주에 배웁니다. 바로 뒤에 이어서 배우는 파트가 있어. 그 다음에 7번에 혼동이죠. 혼동은 단독입니다. 오다와이다? 이는 무슨 말인지 안다, 모른다? 알죠? 네, 그럼 통과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공부는 있잖아요. 거기까지만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제가 거기 밑에 직권이라는 거는 엄청 중요한 것이거든. 그래서 그거는 다음 주에 그렇게 공부를 해보도록 합니다.